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자, 오늘도 신문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한 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 큰 뉴스보다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티몬 UMF 사태, TMF 사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저희 사카느방 친구들이 이걸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혹시나 오해하지 않도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기사 요약을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신문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뭐 제가 본 것만 4-5개가 넘은 걸로 새로운 뉴스들만 많이 봐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 TMF 사태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많은 이런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정리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매각 후 동종업계 겸업 금지를 위해서 10년간 그것을 피해야 되니까 싱가포르에서 큐텐이라는 것을 창업을 했어요. 이때 당시 지마켓 창업가 구영배 대표는 지마켓을 미국 이베이에 이제 매각을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그 당시에는 좀 대단한 사람으로 조금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면 사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맞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2022년도 9월에 티몬을 인수하고요. 23년 3월에 인터파크 커머스 인수, 그 23년 4월에 위메프를 인수하고요. 올해 24년 2월에 미국 기반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요. 그 올해 3월 AK몰을 인수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대부분이 거의 다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티몬은 2022년도 기준으로 영업 손실 한 1,527억 원, 당기 순손실은 1,663억 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마이너스 6,386억 원이 자본 잠식이었어요. UMF 역시도 1,025억 영업 손실, 882억 원 당기 순손실. 자본 총계도 역시나 자본 잠식으로 마이너스 2,398억 원 정도로 심각한 회사입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도 똑같고요. 역시나 적자 기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큐텐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큐텐을 이제 하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쇼핑몰이 이제 돈이 되는 걸 알다 보니까 물류 자회사인 큐텐 익스프레스를 이제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는 작업 중에서 좀 많은 경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장을 위해서 이제 아까 말한 제가 쇼핑몰들 뭐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 뭐 위시 이런 국내 자본 잠식에 있는 헐값에 가는 쇼핑몰들이나 이런 애들을 인수를 한 거예요. 쟤를 위해서, 큐텐 익스프레스를 위해서. 그러게서 경영에는 역시나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판매 대금을 어떻게 건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출 이런 것만 신경 쓴 거겠죠. 결국은 원래 골드만삭스가 맡아서 올해 상장할 계획이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헐값에 매수한 자본주의 쇼핑몰들 재무 상태표는 더 심각해지고 유동성은 더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메퍼 티몬이 6월부터 현금 부족으로 입점 업체들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자 티몬에서 한 달 뒤에 발송하는 성결제 상품권을 8에서 10% 정도 할인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죠, 그죠? 네. 고객들 돈을 땡겨가지고 이제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카드 리볼빙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이제 그것도 한계가 되다 보니까 대금 정산 못 받는 업체들이 물건을 배송을 안 하고, 또 여행 상품, 요즘 계속 얘기가 나는 그런 여행 상품에 이제 그런 것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 업체들이 이제 이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티몬은 판매하지 않고 또 UMF에도 현금이 이렇게 되면 또 막혀버리겠죠.
그러니까 해피머니가 이제 가장 그런 경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장이 이제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이베이에 그렇게 판매를 한 실적이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근데 저런 거 인수할 때도 그런 걸 빌미를 삼아서 많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좀 G마켓을 키워서 미국 이베이에 판 성과를 냈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고요. 또 다른 뉴스들을 보니까 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Q10 익스프레스의 몸값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정도 되는 금액이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심각합니다. 1조면.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회사 1조짜리 회사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기업이 없을 거예요. 이 회사가 1조라고 이런 반응이 올 정도의 금액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행위를 한 게 참 저는 안타깝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날짜 뉴스를 보면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여러분께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UMF 팀원 사태에 5,600원을 유동성 투입하기로 했대요. 정부에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좀 사회적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천억 이상의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천억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이 공급이 되고, 관련 모든 부처들이 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지 하고, 또 이런 기존에 이제 피해받은 셀러들에게 기존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1년 정도, 최대 1년 정도 연장 요청이 왔고요. 여행사 등에도 600억의 한도의 보전이 지금 지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것은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등 협조해서 카드 결제 취소와 신속한 환불 처리를 먼저 해달라. 그러니까 선 환불을 하고 우리가 일단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다행이래요. 당연하게 저런 금융권이나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데 괜히 말 안 들었다가는 또 불똥 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본 거예요. 이제 일반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는 이런 기업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 시그널이 없었을까요? 아니,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은 정부예요. 머지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처라든가 관련된 법령이 아직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커머스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사실상 보면 요번에 오늘 신문 날짜도 있었잖아요. AI 개발된 특허 행위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0건이에요. 미국은 막 몇십 건씩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IT 강국이에요. 그냥 허울만 있는 그런 거죠. 도대체 저는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그렇고.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전 정권 때부터 계속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왔던 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다음엔 또 어떤 산업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이도 직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술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정치나 제도는 이만큼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진짜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도 너무 아니란 게 아니냐는 거죠. 이미 사태가 터졌는데도. 그럼 저는 관련 당국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이거는 뭐 금융권 아니면 뭐 당연히 저 TMF는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저건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데 그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지분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주식이 돌고 돌면 사실 거냐는 거죠. 안 살 거잖아. 나도 안 사요.
저 지분을 누가 사냐는 거죠. 어디에 매각할 거야? 그럼 또 이상한 뭐 사모펀드나 외국계 기업이 또 이제 뭐 그런 데 사겠죠. 그럼 또 뭐 그 잘 되겠습니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겠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 과정이나 그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분명히 얘네가 이렇게 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냐는 거죠. 금융 당국들은. 도대체 금융 당국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예전에 라임 사태가 DLF 사태 때도 그거 금감원도 비리가 연결되어 있었고 거기에 뭐 사인까지 한 그게 있었는데 금감원 쏙 도망가고 은행들한테만 그 판매하지 말라고 난리 쳤잖아요. 예전에 제가 취준생 때 그 신문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비리인지 정확하게 그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사태가 맨날 뭐로 있냐는 거죠. 도대체 궁금한 게. 아니 그렇다고 뭐 처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맨날 피해는 애먹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셀러분들이나 이렇게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뭐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세금 쓰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쓰면 또 저거 우리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금 소득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낸 건데 아깝지 않냐는 거죠. 열심히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저딴 데 저렇게 세금이 쓰여지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당국이 너무 안일한 거고 대안은 이제 잘 봐요. 저러고 또 이제 에스코로 계좌 뭐 해도 그러니까 대형사들이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제 돈을 이제 모아뒀다가 결제가 완벽하게 다 되고 환불 자체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이제 에스코에서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3,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것들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거 뭐 하겠다면 뭐 어쩌라고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네이버 쿠팡 이런 다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또 이러고 또 탁상공론을 하겠죠. 또 이상한 또 법세고. 제가 분명히 저희 온라인 사카드방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세금 쓰겠지 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빨리 기업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렇게 하면 너네 괜찮겠냐 하면 현장에서 또 목소리들이 이렇게 막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권에서 하는 말과 현장에서 오는 말이 합쳐져서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조그만 나라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PF 사태나 뭐 이런 것들, PF래. ELS 사태 터졌을 때는 은행장님들 뭐 열흘 동안 10번인가 11번 동안 금감원이 불렀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건 어려워요. 도대체 뭐 하냐는 거죠. 도대체 당국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금융권으로 연결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쪽팔리는 거, 진짜 창피한 일인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세계에서 외국에서 보면 뭐예요? 외국에서 쿠팡이라는 기업은 한국에서 하루 만에 배송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계속 적자였지만 결국 지금 흑자 성공했고 상장도 성공했고 쟤네는 진짜 아마존이랑 똑같이 가겠구나 이러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저 짜바리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렇게 해버리면 다른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무슨 죄냐는 거죠. 이걸 또 C커머스라고 또 문제내는 사람이 있는데 C커머스랑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유튜브를 보는 한 100명 정도가 조회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알리테무 시인을 쿠팡보다 많이 쓴다 있어요? 나는 알리테무 시인을 가입은 했겠죠. 저도 친구 무슨 그 이벤트 때문에 가입은 했습니다. 근데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산을 누가 믿고 씁니까? 이런 일반 소비재 제품들을요. 유명한 제품들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용자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뻔해 보여서 안 샀어요. 뭐하러 씁니까?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C커머스랑 연결짓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봐요. 그건 저 사람 대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너무 금융권에 연결짓지 말고 왜 저게 안 됐을까? 그럼 어떻게 대안을 얘기할까? 저는 방금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업들이랑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왠지 이게 들어보니까 TMF 사태 전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금액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좀 영세사업자 포함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법령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취업을 준비할 때 이런 뉴스도 막 창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라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방향성만. 창작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 유튜브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최대한 올릴 테니까 이런 뉴스라든가 아니면 또 신문 이런 신문도 해주세요. 아니면 뭐 자소서 분석 그거는 뭐 제가 어차피 블로그 할 때 하겠지만 뭐 그런 원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 오픈 채팅을 통해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까지는 안 바랍니다. 구독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서 꼭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